전국의 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이종철 강서발전 시민포럼 대표 그리고 이용선 새정치민주연합 양천을 지역위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종철 대표는 서울 강서구에서 활동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용선 위원장 뭐 지금 막 저 출판기념회 마치고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동 2016? 2016년. 그동안 활동한 걸 좀 정리한 모양입니다. 예, 제가 4년간 활동한 내용을 좀 담아서 알겠습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예, 저도 나중에 좀 구해서 보겠습니다. 예, 오늘 좀 다뤄야 될 이슈들이 많아서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남 의원, 진성준 의원하고 좀 토론을 진행하다 좀 격렬하게 됐습니다.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민중걸기대회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 거취 문제 뭐 등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이종철 대표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상균 그 위원장을 좀 끌어내라 이렇게 신도들이 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계사 신도 일부가 그렇게 행동을 했죠 오늘. 예,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네. 예, 사실 과거에 이렇게 시위 세력이 이 종교적인 상징처, 조계사나 명동성당 이런 데로 이렇게 좀 언신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교계가 중간에 이렇게 중재를 좀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적도 많고요. 근데 이번에 조계사의 화쟁이가 조금 이렇게 좀 지나치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도들 대다수의 의견과 좀 배치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민중총궐기의 이 폭력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이 나서서라도 좀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철 대표도 진보 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용선 위원장은 뭐 어떤 면에서는 평생 뭐 민주화 운동, 진보 운동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같은 상황을 놓고도 해석이 참 다르니까 이게 민주주의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앞에 토론하는 것도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이번 그 민중 1차 총궐기와 관련돼서도 거기에 평화적 집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정도로 차벽이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물리적 충돌 자체가 타당하거나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유발된 측면, 이런 측면들은 그 소위 헌법에 보장되어 온 집회자유는 측면에서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회가 무슨 폭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한다.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회를 할 때는 집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노동권 관련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지 또 농민들을 요새 쌀값 문제 가지고 농민의 고통이 깊은데 이런 소위 민중 생존권 문제나 또 교과서 국정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집합적인 어떤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집회인데 그 내용은 상실되고 그냥 충돌 행위 자체만 부각되고 있는 현실, 이게 조금 뭔가 본말이 전도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 민중총궐기 주최 측이 과도한 투쟁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국민들의 지지를 스스로 잃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누가 봐도 지금의 이런 모습은 정말 10년, 20년 전으로 마치 돌아간 듯한 어떤 이제 그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죠.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는 어떤 것이든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을 이제 하고 있고, 최소한의 어떤 거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자신의 의견이든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충분히 보장을 했는데 그 경찰 저지선 그 차벽에 대해서 버스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막 그 부수고 줄로 묶어서 잡아당기고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경찰들이 불가피하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진압을 이제 하게 된 그런 거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총궐기를 예. 좀 과도하게 이끌고 갔던 주최측에 있다. 이렇게 아까 봐야 될것 이영선 위원장은 차벽 설치 자체가 경찰의 과잉 대응이었고 이로 인해서 폭력이 유발됐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 점에 예. 대해서 그러면 반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벽을 설치를 안 하면 전경들이 이렇게 저지선을 구성하는 형태로 대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폭력적인 사태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나마 경찰과 이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차벽을 설치한 거죠. 그 차벽은 그야말로 그 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좀 그 막고자 했다라는 것 뿐이지 저지선인 겁니다. 그거는 그냥 차벽이었던 경찰 저지선이었던 그걸 굳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폭력 사태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넘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물론 폭력 사태 그 자체를 옳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게 어떻게 누가 그걸 옳다고 주장하겠습니까? 그 자체는 불행한 일이고 없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농민 한 분, 70에 다 된 그 농민 한 분이 직사에 의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한 사람의 목숨, 어떻게 보면 우주 전체의 무게도 같은 한 사람의 뜻있는 목숨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은 그 이 원인이 발생했던 거에 서로 간에 한 걸음씩 좀 뒤로 물러서서 자성하고 반성하는 예. 이런 문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마치 무슨 폭도들의 행위인 것 마냥 몰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올해 참 개탄스럽게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네.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그 좀 그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겸하게 자신을 돌아볼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사태를 비점으로 해가지고 그는 농민의 지금 사경을 헤매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렀던 그것에 대해서 먼저 누가 반성을 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식의 폭력을 써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이런 것은 최대한 자제가 돼야 된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태까지 그렇습니다. 자, 한 사람의 그러면- 어떤 목숨까지 예, 예. 위협하는 이런 사태를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자, 그러면 12월 5일 집회하겠다 그러고 민노총과 민중대회 측에서는 경찰은 이미 불허를 결정한 상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회 강행을 하겠다 그러는데 강행해야 됩니까? 저는 정부가 네. 조금 더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최근의 그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냉정을 찾아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아니, 집회를 우선 허가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대통령께서 한 발언이 예. 국민의 발언이 마치 이 1차 민중궐기대에 참여했던 그 시위대를 예. 집회자를 마치 아예 썩어 비교하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경찰의 입지를 매우 악화시켜 좁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걸 봉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국제 그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듯이 참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미 주최 측도 그렇고 또한 그 종교계에서도 평화적 집회를 위한 인간 그 뭡니까 방벽을 설치하겠다. 또 문재인 대표도 우리도 또한 평화 집회를 보장하는 인간 방패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원래 애초에 민중궐기대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각계각층의 요구, 예. 요구들이 표출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것. 집회를 허가해라. 예, 이 그런 말씀이죠? 것도 저는 예. 충분히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양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2차 집회를 불허할 필요까지는 있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집회 시위는 어쨌든 좀 인정을 해주는 어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집회를 진행하는 주최 측이 먼저 좀 어떤 평화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명한 약속을 한다라든지 네. 그런 태도의 변화가 선행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네. 야당에서도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책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장이 될 때에 서로가 이렇게 좀 타협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좋은 안인 예. 것 같습니다. 자, 좀 정치적인 사안도 좀 짚어보죠. 이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제안한 데 대해서 어제 안철수 의원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전대를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 주류 친노 세력의 분위기는
혁신전대는 더 큰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일단 현재까지는 다수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참 어제 안철수 대표, 전 대표의 그 화답이랄까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러 가지로 내용에 시달리면서 당 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도 당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에 빨리 지금 이 지도력들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숙제인데 그 점이 또 제대로 뭐랄까 손을 잡지 못하고 비켜나가는 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 워딩 목표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 어떤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는 그 같은 뜻을 가지면서도 또한 그 공천 나눠먹기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하면서도 방법론으로 들어가서는 전혀 예. 어긋나는 게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안타깝다고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네요. 예, 그 이종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안팎 상황이요? 예. 저는 그 문재인 체제가 좀 스스로 좀 더 이제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인적 쇄신이라든지 노선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이런 제안을 또 안철수 측이 좀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근데 생각이 이미 들고. 거부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 문재인 대표의 제안, 안철수 의원의 역제안,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그걸 다시 거부하면 이제 서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다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가능성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도 혁신전대가 안철수 의원이 탈당은 안 할 것이다. 탈당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혁신전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그 혁신의 비전을 가지고 그 문재인 대표나 또 안철수 대표나 또 다른 누구도 같이 참여해서 지도력을 대표를 선출한 연후에 천정배 등등 당의 그 지금 신당 세력과 통합하자는 제안이었습니까? 예. 뭐 그리고 안 되면 더 좋으면 안에 들어가자는 같이 원샷 그 전대를 하자는 건데 천정배 그 의원 쪽에서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거부했다. 이런 현실로 보면 현실적으로 혁신전대의 가능성이 상당히 얇지 않냐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 저렇게 역제안을 하더라도 그 역제안이 거부당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탈당은 안 할 것이다 또는 못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표나 당 주류 친노 세력이 마이웨이를 외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마이웨이는 외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어떤 간에 대안은 찾아야 되는데 조금 더 진지한 대안을 좀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선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좀 몸값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제 문재인 대표와 좀 각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이 대선 때부터 그렇고요, 이때까지 온 행보를 보면은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쉬운 길들을 많이 선택했다 어떤 기로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이제 반대로 치고 나갔지만은 뭐 천정배 신당에 합류를 한다든지 뭐 따로 이렇게 길을 모색한다든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이 신기남 의원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뭐 워낙 큰 사건들이 있어서 덮였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게 저 금수저냐 흑수저냐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이루고 있는데 상당히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상당한 악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이 또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좀 이종철 대표는 같은 지역인데 이 상황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기남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 가서도 제가 이제 좀 지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했는데 그때 이제 신기남 의원을 또 우연찮게 마주쳤는데 그냥 오해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성의 있게 나서서 해명을 하시고 또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 저희가 클린정치운동본부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 몸담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청년 네. 대학생 단체들과 함께 지난 9월부터 활동을 이제 해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특히 청년들이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 예.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어떤 이런 시점에 소위 말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이렇게도 이제 되고, 예. 흙수저, 쇠수저를 물고 태어나면은 취업도 어렵고 성공도 이렇게 못하는 어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개탄하는 이런 목소리가 왜 나오는가가 바로 이 사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뭐 몇 달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왜 자꾸 이러는 겁니까? 하여간 저희 그 당 입장에서는 참으로 그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응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무감사원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요. 예. 만약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로 그런 그 신의원께서 그런 협상을 했다면, 그게 확인된다면 예. 아마 중대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정치인들한테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